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집권당 대표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의 쌍두마차로서 대통령과 함께 집권 세력의 국정 통치를 이끄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정부 내에서, 집권 세력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견제 세력.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를 얘기하고 시정을 하는 경고자의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집권당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당정협의에서 국무총리가 을이고 집권당 대표가 갑인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가? 제가 오늘 경고성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국정의 쌍두마차로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역할은 해내면서 진정한 이 집권당 내의 야당, 경고와 견제의 역할은 등한시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5개의 경고성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해체가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가? 이해찬 대표는 최근에 장관들과 만나서 세정보 해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나 아니면 물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으니, 특히 세종시의 의견이 있으니 이것이 참조됐으면 좋겠다. 사실상 세종시를 빌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정보 해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야 알았는가? 문재인 좌파 정권이 3개의 보를 해체하겠다. 공주보, 세종보, 나주의 죽산보, 그리고 백제보는 이 상시 개방하겠다. 이런 식으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입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에 세종 이 보를 해체하려고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해찬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더군다나 세종시 국회의원은 2016년으로 따지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을 한 것은. 그렇다면 세종보가 금강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국무총리로서는 4대강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보가 왜 필요하며 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겨우 세종보라고 하는 세종시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겨우 이거 하나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 대표라면 전체를 조망을 하면서 우물안 깨구리가 아니라 우물 바깥의 깨구리가 돼서 전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보뿐만이 아닙니다. 공주보, 그 나주의 죽산보, 이 전부 다 해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탈원전은 왜 반대하지 못하는가? 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한 이유로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방문에 나섰습니다. 핀란드, 스칸디나 반도 중에서도 청정국가 핀란드. 핀란드의 대통령이 사전에 인터뷰하기를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더욱더 강화,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이란 말이 있지만 원전은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핀란드는 원자력 발전소가 4기가 있습니다.
4기인데 2기를 더 추가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2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핀란드에서 원전이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치솟습니다. 한국은 30%대에서 추락해서 20% 초반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2040년까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35%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축소돼서 20% 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국무총리 출신 이해찬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내의 중진 의원 송영길 의원은 벌써 탈원전을 이런 속도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전임 정권에서 새로 건설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6기를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의 원전을 짓지 않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호기, 4호기 공정률이 이미 10%가 된 이 2개만이라도 다시 지어서 원전 생태계가 고사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당 대표라면 당내 중진 의원의 이런 의견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죠.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선거에 동원하려고 장관을 만나나. 최근에 18개의 부처 장관들을 관련 부처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룹핑해서 번갈아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정협의는 정부 쪽에서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 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관련 부처, 관련 의원들, 원래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문제면 탈원전이면 탈원전, 4대강 보면 4대강 소득주도 성장이면 성장, 추경 예산이면 예산, 이 딱 하나의 정해진 주제를 놓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조정을 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 대표가 장관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쭉 만나는 것은 이런 식의 당정 협의는 유례가 없습니다. 관행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선거에 장관들을 동원하려고 하느냐. 드러내놓고 장관들이 하지는 않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충격적으로 확인된 민심의 이반, 이 이반된 민심을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른바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 파퓰리즘 공약 같은 거, 정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네 번째, 민노총 폭력에 관해서는 왜 당정 협의를 하지 않는가? 민노총 폭력 같은 문제야말로, 울산 사태 같은 문제야말로 당정 협의를 해서 집권당 세력이, 당의 세력이 정부를 몰아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호통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 검찰총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뭐 하느냐? 총리가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붙이고 꾸중하고 야단쳐야 되는 것이 원래의 당정협의입니다. 아니, 필요한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선거 관련해서 선거운동의 장관들을 개입시키고 동원하려는 당정협의나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둑놈이라는 말, 이해찬이 한 도둑놈이란 말, 그 말이야말로 막말 아닌가. 지난 패스트 트랙 사태 때 도둑놈에게 국회를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거짓말쟁이나 도둑놈 이런 표현을 쓰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대통령의 연설 중에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던
미국 의회 의원의 징계를 받았고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도둑놈이라는 막말을 해놓고 제1야당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안전사고를 정치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이용을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을 막말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실선 의원이고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온갖 특혜와 온갖 감사한 일종의 봉직의 자리를 선사받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이해찬은 다음번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이런 감사함의 봉직을 어떤 식으로 갚을 것입니까? 제가 경고성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가 이것을 갚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는 그의 경력 무게만큼이나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